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각종 지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은 소비는 상당히 달라진 패턴을 나타내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건은 구입하는 형태의 소비는 크게 줄어들면서 주춤하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와 경험 소비 등이 대세를 이루며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할인점도 인기라는 소식입니다. 또 미국 내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인원 감축을 위해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하기보다는 이른바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조용한 해고를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 이 불투명한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소비에서는 좀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네요. 그렇죠. 뭐 경제에서 요즘 가장 관심이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금리를 동결할 건지 뭐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뭐 계속 뭐 변수가 좀 달라지다 보니까, 무슨 주요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업앤다운이 있다 보니까 결국 FOMC가 열려서 실제 발표가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그런데 어찌 됐건 연준은 그 금리 인상 현재로서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올해 안에 한두 번, 근데 요즘 들어서 두 번까지는 거의 좀 아닌 것 같고,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안 올리더라도 동결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의 긴축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소비는 뭐 연방준비제도가 1년 이상, 거의 1년 6개월 동안 강력한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지속되면서 미국 경제의 그 연착륙의 발판 역할을 해왔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소비 패턴이 2019년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코비드 19이 2020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전 시기로 지금 소비가 되돌아갔다, 그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미국인들의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화가 된 거예요? 네, 그 미국인들이 한동안 그 소위 얘기하는 보복 소비 형태가 많았습니다. 예.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하게 그 집안에만 있어야 됐고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쇼핑도 못하게 됐죠. 소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온라인 쇼핑은 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한동안 소비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좀 약화되면서 좀 그동안 가해졌던 제한이 풀리면서 이 소위 얘기하는 보복 소비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못했던 소비에 나서는 대거 물건을 사들이는 이 보복 소비가 강했는데, 이 그런 시기도 이제 좀 지났죠. 지나서 이제 그 일상이 이제 다 정상으로 되돌아오면서 폭발적인 소비가 한때 있었지만 그게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보복 소비가 이제는 좀 잦아졌고 고금리가 또 계속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소비가 주춤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근데 뭐 보복 소비라는 게 그동안에 팬데믹 동안에 뭐 돈도 좀 많아졌으니까, 그렇죠. 예. 지금은 그런 자금도 거의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이제 경제가 힘들어질 것을 우려해서 연방정부 차원, 주정부, 나라에서도 많이 줬고, 주정부도 많이 주고, 뭐 네. 카운티 정부, 시정부도 많이 줬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호황을 누렸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조 바이든 행정부를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돈을 풀었고요. 또 연준도 그때 사실상의 제로금리 유지했잖아요. 계속 그 제로금리 유지하면서 경기 부양을 하면서 이제 뒷받침을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캐시가 은행 계좌로 계속 입금이 됐고, 우편으로 뭐 책을 받게 됐고, PPP를 통해서 각종 무이자 대출이 넘쳐났고요. 실업수당도 굉장히 쉽게 받을 수 있었죠, 그때. 그래서 평상시에 실업수당 받지 않던 분들이 그때 실업수당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서 돈이 많이 생겨가지고 실제로 소비가 굉장히 생각보다 아주 원활하게 그렇게 유지가 되었어요. 괜찮았죠. 네. 그런데 이제 연준이 고금리에 나섰고,
그 금리 인상을 계속하는 그런 상황 됐고 그 금리 인상한다는 게 결국 긴축이고 긴축의 의미는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인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계속 돈을 걷어들였고요.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이제 소비 패턴을 바꾸고 있다. 그 많던 돈이 이제 거의 다 쓸 만큼 쓴 거예요. 이제 별로 안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 물론 월스트리트저널의 최근 보도를 보면 아직도 상당수 사람들이 그때 저축한 돈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썼기 때문에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신중해지고 있다. 소비에 신중해지고 있다. 그래서 소비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겠네요. 예, 소비의 트렌드가 새롭게 바뀌고 있는데요. 예. 그동안엔 주로 물건을 구입하는 데 소비가 집중됐어요. 코로나19 팬데믹 그 막바지 또 종료 이후 직후에는 이 보복 소비가 뚜렷했는데 보복 소비의 핵심이 바로 물건 구입입니다. 그동안 사지 못했던 물건을 구입하는 데 주력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보면 최근 들어서 물건 구입하는 거는 확실히 줄어들었고요. 주춤해졌고 대신에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경험 소비 위주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최근에 미국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소비 패턴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소개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뭐 각 업계가 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부진한 업체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호황을 쳤던 게 집 가꾸기. 맞아요. 집 안에 있는 거밖에 할 게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 안에 있으면서 평소에 좀 등한시했던 집을 가꾸는 거. 그래서 집 가꾸기 관련해서 굉장히 그 이득을 본 업체들이 많습니다. 뭐 거실을 바꾼다든가, 침실을 꾸민다든가, 가구를 바꾸고, 뭐 주방 용품을 새롭게 한다든가, 운동기구를 또 들여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집과 관련해서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근데 이제는 이런 분야,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분야에서 매출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집에만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곳이 좀 떨어졌고, 또 손소독제, 방향제, 마스크 이게 뭐 코로나19 때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팔릴 리가 없죠. 예, 그렇죠. 그래서 많이 지금 하락했고요. 그 결과 뭐 메이시스, 딕스 스포팅 구스, 풋라커 이런 것 등이 실적이 좀 저조해졌습니다. 코로나19 때 특수를 누렸던 곳들인데 이런 것들이 그 저조해지면서 주가도 폭락했고 매출도 부진하고 그래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소비자들이 왜 물건이 아닌 서비스와 경험 소비 쪽으로 그 소비 패턴을 바꾸고 있는 건가요? 그게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그 네. 경험 소비라는 게 뭐 여행을 간다거나 콘서트장을 간다거나 네.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뭐 테마파크를 간다거나 그런 게 경험 소비잖아요. 그렇죠. 소비는 하는데 물건 사는 거는 그냥 물건만 사면 끝이잖아요. 예. 경험할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경험을 하면서 소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경험 소비는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 뭐 맞아요.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 가려면 돈 비싸잖아요. 근데 높은 가격인데도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LA에서 열렸던 세계 최고의 팝스타죠.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이 대표적이죠. 비싸지만 즐거운 시간을 갖고 또 본인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고 또 그런 경험 소비는 대부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과 같이 하니까 다른 사람들,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만들 수 있다. 여러 가지 만족감을 준다는 거죠. 돈을 쓰는데 돈값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 경험 소비와 비슷하죠. 돈을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높다는 거죠. 서비스 소비. 그래서 단순한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에서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뭐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느낄 수 있고요. 물건은 목적형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소비하는데 어떤 특정한 물건을 구입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구입하는 건 단순히 과정일 뿐이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엇을 구매하겠다는 상품을 떠올리고 쇼핑을 하게 되고요. 빠른 시간 동안 소비를 결정하고 곧바로 지불하고 소비를 끝내게 됩니다. 온라인 쇼핑하면 업체는 최대한 빠르게 배송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어떤 즐거움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물건 소비는. 그 경험 소비나 이런 그 서비스 소비는 내가 돈을 많이 쓰고 있구나 하는 그런 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데 물건 소비는 그런 즐거움을 느낄 새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경험을 통한 소비가 대세가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뭐 우리가 아마존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소비하는데 요즘은
영상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 물건을 구입하면 어떤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상을 보고 간접 체험이긴 하지만 이걸 구입하면 이런 즐거움을 맛볼 수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소비를 하죠. 그래서 좀 요즘은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다는 그런 분석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좀 계속 대세가 되지 않겠는가. 단순 소비는 이제는 점점 좀 빛을 잃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좀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의 조직 개편 트렌드가 또 달라지고 있다는 네, 소식인데요. 이것도 다른 소식인데요. 미국 기업들이 그 경기 침체기나 긴축 통화 정책 시기에 구조 조정을 많이 하죠. 매출이 줄어드니까 비용을 절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제 인력을 감축하는 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미국 기업들의 인력 감축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구조 조정하는 회사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런 추세다. 이렇게 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인력을 감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통적인 방식이 예. 구조 조정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구조 조정이란 게 뭐예요? 보통 대량 해고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이제 몇 월 며칠자로 이제 아웃이다. 그 직접적인 대량 해고가 그렇게 되면 하루 아침에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사라지니까 그 회사 분위기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내보낼 사람들은 내보내는데 남아서 계속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의 어떤 심리 상태, 정신적인 건강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남아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면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 재배치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등장한 유력한 해고 과정인데요. 특정 업무 분야에서 특정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하루아침에 전혀 모르는 부서로 다른 부서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회사를 떠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발적인 퇴사를 유도하는 조치. 그래서 quiet cutting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조용하게 잘라낸다. quiet cutting. 얼마 전에 유행했던 조용한 퇴사, quiet quitting. 이건 이제 직원 입장에서 조용히 그냥 회사를 떠나는 quiet quitting과 비교해서 quiet cutting이 요즘 대세라고 그럽니다. 네. 근데 사실은 기업들도 필요하니까 인력 감축을 할 텐데 이렇게 깔끔하게 구조조정을 택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월스트리트저널 분석을 보면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반발이 심하고요. 쫓겨나는 사람들의 반발이 심하고 또 해고와 관련한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뭐 여러 가지 또 보상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떠나는 직원들을 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는 직원들의 감정 소모가 극심하다는 거. 그래서 구조조정 이후에 회사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많이 보인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구조조정에 반발하게 되면 떠나는 사람들은 떠났다 치더라도 남은 사람들이 반발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회사에 더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quiet cutting, 조용한 해고를 선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재배치가 해고와 관련한 비용을 아낄 수 네. 있기 때문에 이제 이득이다 이런 네.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득이 되고 있어요? 이게 그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예. 구조 조정을 했는데 예. 작년에 4분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어요. 구조 조정이 있는데. 구조 조정이 42억 달러. 한국 돈으로 5조 5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는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했는데 이게 뭐 퇴직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 조정하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드는구나. 이게 우리가 지금 매출이 줄어들어서 힘들어서 좀 비용 절감하자고 구조 조정하는데 이거 뭐 사람 내보내는데 42억 달러 들이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유수한 대기업들이 인력 재배치, 콰이어 커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도베, 포토샵과 PDF로 유명한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아도베도 콰이어 커팅을 하고 있고요. 아디다스, 뭐 소개가 필요 없는 너무나 유명한 글로벌 스포츠 용품 업체 아디다스도 콰이어 커팅하고 있고 세일즈포스, 클라우딩 컴퓨터 기업체, 또 IBM 이런 곳도 다 지금 콰이어 커팅, 조용한 재배치를 하고 있고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좀 피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조용한 재배치를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월스트리트저널이 한 IBM 직원과 인터뷰했어요. 이 사람이 지난 2년간 2번의 업무 재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직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회사가 나를 해고시키지 않고 그래도 재배치를 2번이나 시켜주는 거 보니까 회사가 나를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 회사 입장에서 나를 그냥 자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2번이나 나를 계속 부서로 바꿔가면서 배치해 주는 건 나를 배려해주고 있다. 당신이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일해다오. 그게 안 되면
지금이라도 다른 직장 알아봐도 좋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회사가 자기를 배려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런 인터뷰한 사람도 있고 그 로베르타 매튜슨 GM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업 경영 코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일단 업무 재배치를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에게 해고 대신에 기회를 주는 거다. 당신이 지금 기존의 일자리에서 성과를 못 냈으니까 다른 곳에 보내준다. 지금까지 해온 적이 없는 곳이지만 그런 곳에 가서 좋은 성과를 낸다면 또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이게 네. 뭐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업무 재배치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데 기존 부서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직원은 다른 부서에 가서 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어떻게 보면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도 본인과 맞지 않는 옷을 입다가 본인에 맞는 옷을 입으면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있고 반면에 기본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지는 그런 직원일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레벨이 지금보다 과도하게 낮은 그런 직책 부서에 재배치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 해고나 마찬가지 수순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고요. 구조조정이 임박했다고 소문난 그런 부서에 발령나는 것도 비슷하다. 이건 재활용이라기보다는 나가라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 같은 경우 얘기를 들어보면 업무 재배치는 그래서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업무 재배치가 됐다고 해서 소송을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 내에서 부서를 바꾼 거니까 그런 거 갖고 소송할 수는 없고 네. 다만 명백한 인사보복이거나 업무상 차별일 경우에 소송이 가능한데 그런 보복이나 차별을 입증을 해야 되고요. 그 입증 책임은 당연히 당사자인 직원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보복이라는 업무 차별이라는 증거가 있다 그러면 소송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네. 얘기인데 어찌 됐건 요즘 이게 이제 미국 회사들의 새로운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